진주 상무사 관련된 얘기하면서 두 가지 점에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기정 유물을 가지고 와서 전시했다라는 점이 좀 그래서 우리 진주 지역의 기정 문화 같은 걸 드러내고 싶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진주 지역의 오래된 학교, 이게 뭐 좀 더 준비했으면 뭐 초등학교 중에서도 뭐 중간 초등학교는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까지는 못 갔고, 오래된 학교의 사진첩도 같이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근현대 유물들이 좀 나와서 그렇게 해서 저희 박물관에 꼭 아니어도 진주 지역에서 저리라도 공개돼가지고 어떤 주제라도 되면은 모여서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어떤 네트워크라도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들어가서는 이제 진주 상무사라는 산업에 대한 역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뭐 좁아가지고 한데 이제 몇 가지만 짚어서 이 연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진주 상무사라는 거는 이제 상무사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의 진주 지부 이런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또 있죠. 이 상무사라는 게 뭐냐? 상무사라는 이름 자체가 처음 써진 거는 1899년에 쓰여졌는데, 이때가 어떤 때냐 하면은 1898년에 한국협회가 있고, 그 이후에 그 당시에 대한제국이 자기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그 힘을 쓰던 때입니다. 그 힘을 쓰던 때에 보부상 조직이나 상인 조직들도 어떻게 보면은 대한제국의 후원 세력으로 붙잡아 두려고 할 때 만들어진 조직명이 상무사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힘이 셌던 시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좋은 시절을 상징으로 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영어라든지 그걸 또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이 진주 상무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보부상 조직들도 이 상무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 진주 상무사 같은 경우에도 1930년대쯤 되면은 내부적으로는 뭐 상무사라고는 하는 기록은 나옵니다만 공개적으로 진주 상무사라고 표현을 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주의 그 이전에 1899년 이전에 상업에 대해 상인 조직들의 명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통칭해서 그냥 진주 상무사라는 대명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진주 상무 기증받았던 유물들을 보니까 1884년에 임원 명단 기록이 처음 나옵니다. 여기 부상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좀 어렵게 나왔는데 덩찜 장수입니다. 보부상은 두 종류죠. 보찜 장수와 덩찜 장수인데 그 조직에 대한 명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1866년에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보부상의 어떤 자율적인 조직을 국가의 공조직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거죠. 이 1866년이 어떤 해입니까? 병인양이 일어나던 해는 아닙니다. 그때 예를 들면은 보부상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군량미라든지 무기를 이렇게 실어나서 싸우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대원군이 그 보부상을 이용하자 정부의 공조직 안에 편입하자 해서 보부청을 만들어 둡니다. 그러고는 한 5, 6년쯤 있다가 1883년에 해상공국이 만들어집니다. 1866년과 83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큰 사건이.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이루어지죠. 개항이 된 거예요. 나라가 강제로 사실상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물품이라든지 일본의 상품들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장인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한 필요도 있고, 또 거꾸로 국가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도 또 상인 조직들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해상공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가의 공기관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다가 이제 보부상 조직들을 이제 산하기관으로 두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그 이듬해에 1884년에 진주에도 해상공구 경상도 우도소가 생기고 또 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또 설치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간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하지만 이 1884년에 국가의 공조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진주의 상인들도 상무사까지 정점으로 국가의 그 권력과 이제 상인 조직이 이렇게 결합된 형태로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상인 조직이 그런 후원이 빠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나름의 이제 자율 조직으로서 경제적인 이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연표를 가지고 설명드린 건 이 점으로 하고 이제 유물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사잖아요. 해사사. 요거는 결사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사자라는 거는 우리 사직단 하는 것처럼 제사 지내는 그런 조직이고 한데 그거는 이제 그런 의미가 1차적인 의미지만 2차적으로는 결사체.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면 소사이어티 같은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을 업무로 삼는 결사 조직, 그러니까 그 상인 조직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모습인데 사실 저도 이번 전시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처음 알게 됐던 인물인데, 그러니까 주로 이 김홍도의 그림풍인데 약간은 뭐 그렇죠, 그죠? 예, 그런 좀 미나풍이라고 할까 좀 고졸한 그런 그림입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그 중에 보부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있어서 사진으로 지금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요 비슷한 그림 보셨죠? 저 앞에도 저 패널에도 있지만 보부상 하면은 김홍도의 보부상 하면은 그 딱 요 구도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 위에 있는 시가 되게 재밌습니다. 7원으로 되어 있는 시인데 제가 요거를 읽어보고 좀 뭐 설명을 들으면 한 어촌에 한 200호 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고 사는 어촌에 한 200호 되는 집이 있는데 집집마다 물고기나 게, 이게 아마 해변가인 것 같은데 물고기나 게 같은 거를 잡아가지고 생애를 작한다. 그러니까 생애를 유지하네. 그렇게 해놔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등에는 지게를 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 남자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 저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바구니 같은 거. 강줄이라고 우리 어릴 때는 배웠는데. 함지라기보다는 대바구니. 대바구니기는 강줄이에 가깝다. 강줄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따라서 부인네가 가고 있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마지막에가 뭐라고 했냐면 아침 저녁으로 긴 길을 떠나서 서울로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 부부가 물고기를 잡아서 서울이라 같은 큰 도나한 데다 가서 물건을 팔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한 시와 함께. 그래서 그러면 이 내용은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김홍도의 보부상 그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이제 이 김홍도 그림인데 이건 보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유물을 보통 저희가 이제 상업 관련돼서 전시를 하게 되면 이제 보부상 그 그림과 함께 몇 가지 그림을 갖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뭐 배사공들이나 이런 거 다 좋지만 상업과 관련돼서 보게 되면은 소 등에다가 나무찜을 신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런 거는 선생님 좀 우리 진주에 있는 자봉 선생님들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옛날 진주 성도에 보면 진주 남강에 예를 들면 산청이나 이쪽에서 쭉 배 타고 배에 나무찜 싣고 오는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이제 비추어 생각하면 이렇게 도해지에다가 이제 나무를 파는 거죠. 팔로 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그림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상업의 한 형태로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가 될 텐데, 그 전에 요 노출 전시했던 요 유물이 이제 그 진주 상무사에 있던 그 서류함이나 액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이 아마 여기나 이 안에다가 보관되어 있다가 이제 온 것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뭐 그런 서류함이고 하는 거 개짝들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건 아마 그 초창기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이제 만들어진 거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진주 상무사 지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그 진주 상무사 회장님이구나 전직 회장님이셨던 분이 제사를 그럼 진주 상무사는 어떻게 지냅니까? 라고 하니까 진주 상무사 지령이라고 위패에다가 써놓고 거기에다가 10월 하순 그러니까 딴 데서 집안에서 다 이제 시제 다 지내고 난 다음에 중순까지 하니까 그 이후에 하순쯤에 모여서 제사를 지냅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전시 연출하는 거예요. 이 글씨는 실장님이 쓴 글씨. 글씨 잘 쓰시죠? 그러네.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런 것들도 하나 이제 요거는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대의 것이 될 텐데 제가 요거 들어가기 전에 조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아마 학교에서 배우실 때 18세기쯤 되면 17세기쯤에는 장씨가 나오고 18세기 넘어가면 전국에 장씨가 한 1000여 개가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장씨가 생기는 문화가 돼야 그 다음에는 행상들이 떠돌아다니면서 하는 상인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떠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조직을 만들고 일정한 바운더리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번에는 2일날은 어느 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어느 장에 세우고 이런 식으로 조율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기시장이 생기겠죠. 그래서 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말이 나오는 게 그렇게 도는 사람은 상인들을 조금 우리 비칭으로 말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만 장돌뱅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상식입니다. 그죠? 그런 상식들을 사실은 유물들에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행상들도 우리나라에서는 두 종류로 나눠지고 두 종류로 해서 구분되고 조직도 그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조직은 덩침을 지는 장수라고 해서 부상, 짊어질 부자 아닙니까? 그죠? 보상.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고 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보상, 부상, 보침, 장수 이렇게 두 조직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물도 다르겠죠. 등에 지고 있는데 기존품 지고 등에 지고 가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고 가든지 눈앞에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무거우니까 그리고 기존품은 보찜 장수들이 하게 되고 등짐 장수는 무거운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되어 있는 이 유물들 두 개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면으로 펼쳐 있는 거는 그나마 바운더리가 다 있는데 뒤에 있는 면주전이라고 보상의 이 유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이 잘려가지고 실제 유물의 형태보다는 이게 뭐라고 하나 폭이 좀 좁혀져 있는 상태로 전시되어 있는 겁니다. 유물이 작아진 거죠.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나가서 나중에 이제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결락된 부분이 많은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어가전 청금록에 보면 제가 여기 네임카드를 하나 앞에다 뒀습니다. 가보년 훈장, 성을 잘 몰라서 먼 충성, 공원 이중대, 집사 베테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게 띠지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저것이 뭐냐면은 가보년이 1800 우리가 알고는 가보년 하면 1894년이지만 그거로 60년 올라가면 1834년에 임원 명단인 겁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 이런 사람들 명단이 있는 거죠. 이 집사라는 거는 지금도 우리 제실에서 집사한다고 하면은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총무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조직이 나왔다는 게 1834년에 적어도 진주에서는 아까 말한 행상 조직들이 그 이전에 있었지만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면에 지금 펼쳐져 있는데 막 줄줄이 한문이 써 있는데 또 날려서서 내용 잘 모르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 이게 제가 위에도 해놨지만 무릇 우리 동료들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모여드니까 실상은 떠돌아다니는 부평초와 같고 형적은 모여든 물고기들이 돌아다니는 듯하다 하는 서문이 딱 첫 문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가만히 상상해 보시면 우리 장터에서 모인 상인들 모습 지금보다는 옛날 5.1장 할 때 장터 모습하고 풍경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장터에 가면은 막걸리 한잔하고 싸우고 난리 나고 뭐 또 드자비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상인들끼리의 위계질서도 별로 없는 공간이 또 장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거에 대해서 한 사람한테 하는 것들을 규율하고 하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거 하지 못하게 벌칙을 준다거나 또는 저게 말하는 훈장이나 이렇게 상인 조직에서 어른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세상 떠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 뭐라고 해야 되나 저기 쭉 가면 부조하는 내용 뭐 그런 것들의 기록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두 가지가 있어서 상인 조직이 하나의 체계를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앞다이 박다이 조이개입니다. 여기 앞에가 조이개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를 끈을 묶어 가지고 보침 장수들이 끈을 묶고 하는 그런 형태의 유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새도 예. 이거 하나 비교하는 자, 요게 고부상이 현재 남아있는 상무사 관련된 유물이 남아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경상도에 지금 현재 우리 진주 거를 제외하고 상태가 좋은 게 그리고 양이 적당하게 많은 데가 고령하고 장령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볼 때는 장령 유물이 고령 유물보다 더 좋습니다. 그리고 상태 보존 상태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창녕하고 고령하고 진주 이 유물들을 크로스 체킹해서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서부 경남 또는 이 경남 지역의 많은 그 시대,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상업사에 대한 얘기, 구체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끄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청도가 사실은 보부상 연구의 첫 출발점은 충청도 유물이 나오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청도 유물은 일본에는 좀 처음엔 조사 단계에서는 빌릴까 생각하다가 기왕 진주니까 경상도 권역의 유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하자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그 정도로 설명하고 나중에 세부적인 거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뭐 이런 거 뭐냐 물어보고 하셨는데 그거는 뭐 따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장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돈, 계산기, 그 다음에 저울,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 연배 때는 다 좀 보셨던 거고요. 뭐 상평통보까지는 안 보셨겠지만, 자 상평통보에서 지금 제가 세 종류의 그 상평통보를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상평통보 한 종류를 따로 전시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면 여기까지가 1876년 이전에 나왔던 상평통보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작은 거는 당 1전이라는 겁니다. 한 푼짜리입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숙종대에 시작해가 나왔겠죠. 예, 나왔는데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고액권이 필요하듯이 저거 100개 들고 다니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개만 들고 다니게 하자. 그래서 2푼짜리가 나옵니다. 그게 당 2전입니다. 그러다가 대원군 때 그 유명한 당백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당 1전, 당 2전, 당백전이 나왔고 저 고액권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보완하려고 나온 것이 당 5전이 나중에 개항하고 난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같이 전시를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원군이 당백전을 만드는 당시 이전의 상평통보는
당 1전하고 당 2전만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근데 갑자기 당 1전, 당 2전 쓰던 사람들한테 당백전을 딱 갖다 주고 이거를 한 장짜리로 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항이 심하지 않았겠냐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당 1전, 당 2전으로 쓰고 있다가 저거의 금속 가치가 하고 이제 당 1전, 당 2전하고 당백전하고는 대여섯 배밖에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100배 차이야 되는데 50배 차이가 나는데 그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속 가치로 하고 실제로 명목 가치가 차이가 나니까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일어나가지고 했던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전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 3가지하고 이 계산판이 이제 좀 다른데 저희는 사실은 이제 주산도 지금 주산하고 다르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주산이 위에 한 줄 있고 밑에 5줄 있는 거를 저희 누나 세대를 배웠고 저는 4줄이었던 세대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막 주산하면 머리 좋아진다고 했던 그 배웠던 마지막 세대인데요. 그렇게 했는데 저거는 동전 저 위에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사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 요 앞에 있는 3가지라고 해서 하는 거는 또 더 저거보다 더 다르죠. 자, 그래서 이 뭐죠? 그 뭐 나무든 뭐든 가지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 자, 숫자를 1, 2, 3, 4, 5 요 같은 경우는 다 세로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10 같은 경우는 가로 쓰기로 하는 겁니다. 그럼 100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로 쓰기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 3가지 배열을 통해서 계산을 했던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건 저울들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뭐 선생님들이나 저희 세대는 저희가 마지막 세대일 테니까 이런 거 보면은 아는데 학생들, 젊은 학생들 이게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울 때에다가 여기 물건 올려가지고 그죠? 예. 저거 잡아가지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예, 알아들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뒤에가 혹대, 한홉, 두홉, 혹대, 한대, 한말, 다 고경으로 쓰였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먹줄이죠, 그죠? 예, 먹통 튕기고 할 때, 그죠? 목통을 뭐에 쓰죠? 그거는 썼는데 저게, 아니 그 목수들이 저걸 그렇죠. 맞아, 목수들을 사용하는 거죠. 내는 지금 상무사하고 뭐 장 관련돼서 했는데 사실은 예. 길쭉한테 저거는 조금 처음 봅니다. 우리는 혹대가요? 긴 거. 긴 거예요. 네, 저 네모제비로 저런 데는 처음 봐요. 그렇죠. 저런 데는 한대 넘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런 데는 처음 봐요. 예,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정사각형. 저런데 지금 정사각형제가 옵자리처럼 저렇게 돼. 정사각형. 예. 컵을 합해. 요거는 요거는 잔대 정 해가지고 주로 그 뭘 토목공사할 때 예, 쓰는 자가 정확하게 찍다가. 자, 그리고 여기에 스케일 하나 간단한 거는 이제 요 자하고 요 자의 센치가 여러 차이가 난다. 예,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자, 지금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데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동전을 보면 동전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리고 기간이 다릅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다 못하고 넘은 것 같은데 지금은 한국은행에서 조폐창을 통해 가지고 조폐공사를 통해서 저 화폐를 다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조선시대의 동전은 통영에서 찍은 거하고 서울 호조에서 찍은 거하고 평양 감령에서 찍은 게 다 그람수가 틀립니다. 같은 당일전이라도.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호조에서 만든 게 좀 그 무겁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 한 10,000냥을 가지고 통영에 갖고 옵니다. 그래서 한 5,000냥을 더 15,000냥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람수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통용시키고 그 5,000냥의 시세 차익을 갖고 재정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산다라는 거죠. 예,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근대적인 의미가 안 되죠. 그죠? 또 하나는 자라고 하는 게
이 센티미터나 미터라고 하는 그 자 자체가 사실은 세계의 아주 표준적인 걸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예, 1m라고 하는 걸 만든 게 그런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지역마다 다 자의 그 길이가 다르고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포백측의 자하고, 그러면 이런 그 뭐 물건 만들 때 하는 자하고 다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통합이 되는데, 하여튼 그 이전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물건들을 제가 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진주고하고 진주여고에 있는 그 물건들 중에서 진주 지역에서 유통되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괜찮습니다. 예, 예. 그 유물들을 이번에 이제 빌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한 3년 전부터 생각했던 생각이었는데, 이게 이 지역에 있는 유물들을 좀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전시 공간에 연출을 할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하여튼 어쨌든 한 일부 정도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래 유물을 한 번은 이렇게 훈정도 하고 한번 보여주고 함으로써 시민들도 이런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거니까, 학생들이나 누가 오면은 좀 많이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 연출하려고 했는데, 이제 요거는 아마 지금 자봉 선생님들도 혹시 댁에 갖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예. 뭐냐면 지금 1930년생이신 이 할머니 한 분이 저희 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한 유물인데요. 이게 이제 자신의, 요거는 저희가 이제 옷감만 갖고 왔는데, 그 전에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태어났을 때 옷을 안 버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자기 살았던 옷을 다 모아놔 놓고 기증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시집 갈 때 받고 했으니까 좀 10대 때니까 아마 40년대, 뭐 한 50년대 초반, 40년대 이전에 옷감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전통적인 옷감도 있고 또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인조견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진주 지역에서도 따지고 보면 여기에 뭐 비단을 인조견이나 유독 나오고 이랬던 고장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제가 조사를 나가 보니까 그때 만들었던 쪼가리도 안 가지고 계시고 옷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그런 거를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정리해 놨다가 뭐 실컷 전시관이든 뭐든 연출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한번 실패입니다. 예. 어느 거 말씀인데? 강령 내려가는. 예, 저것도 실패입니다. 예. 사실은 이 전시의 메인 유물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84년부터 한 건데, 이제 여기서 큰 특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884년에 진주에 사전 청금록이 나오는 바로 저 유물. 그러니까 이제 이제 상업의 역사가 있죠. 행상으로 있다가 정주상인이 생기고 전기시장이었던 게 상설시장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 그 역사의 첫 단추가 이제 진주의 국간식에서 보면은 이제 사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목전, 그 다음에 종이, 지전, 그 다음에 비단전, 또 하나가 뭐죠? 어과전, 어물전. 요 사전이 이제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제가 제 첫 장에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한데, 요거 이전 단계에서는 아까 제가 말했죠. 보상 따로 부상 따로 이렇게 있었던 건데, 진주 지역에도 국간시켜 놓으면 1884년 이 무렵에 보상 따로 부상이 하나의 사전이라는 단계로 해가지고 통합이 됩니다. 한 조직 안에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한 조직 안에 들어와서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가전이나 면주정독에 보면은 따로 독자적인 제 명단 조직도 있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하고 저 문서를 같이 아마 통합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사실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그까지 리서치가 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순서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저 진주 성도를 일단 먼저 보시죠. 자, 저게 보면 뭐 약간 현재 그림하고 왜곡이 됐습니다만 시각적으로는 제일 나으니까요. 지금 저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객사트입니다. 이게 롯데 인벤스인가요? 네, 롯데 인벤스 자리입니다. 옛날 진주 MBC 자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내려서 그 갤러리아 백화점, 옛날 그 금성초등학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한 상당 부분 내려왔던 부분이 장특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장이 있는 데까지는 안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있다가 지금 시장 자리는 감옥 자리입니다. 진주성도에 보이면은 그 감옥 자리가 그 정비되고 하는 과정, 그 감옥이 옮겨가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상설시장처럼 만들어지고 해서 지금 현재 진주시장 자리로 이제 자리가 옮긴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여기 신분과 대사지가 되게 왜곡되게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하고 지금 노란색이 막 거리가 넓어 보이지만 실상은 좀 더 좁혀서 현실은 그죠? 예, 그렇게 보면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고요. 지금 이 이제 밑에 쪽을 보시면 재밌는 유물이 있습니다. 꼭 호패처럼 생긴 게 있죠. 예, 5개가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호패의 형식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패 지금 우리 임난실에 가면은 호패를 보시겠습니다만 호패 보면은 앞에 그 사람의 이름 나오고 그 사람이 만약에 문과급제면 문과급제 언제 했고 언제 태어났고 문과급제 언제 했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뒷면에 보면은 이거를 만들었던 거하고 이거 발급해줬던 기간, 호패를 발급해줬던 기간이 낙인이 딱 찍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별로 나누어져 있고 그죠? 보통의 신분들 중에 지금 위에 있는 거는 상하패지만 보통 평민들, 양인들 이하의 사람들은 나무로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나무패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분적으로도 보부상의 신분이 어떻다고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지금 세워놓은 요 그림이 뭐냐면 잘 뭐 안 보이고 하지만 써놓은 걸 하면 어과상, 그러니까 어물과 가위를 파는 상인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이두석이라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35세, 35세고 진주 장례, 진주의 손바닥 장자거든요. 진주 건네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뒷면에 뭐라 써있냐면 갑신년에 입참 들어왔다. 1884년에 들어왔다. 그리고 밑에 도장으로 우사 딱 찍어놨습니다. 예, 우사. 그러니까 오른 우자에다가 아까 그 결사사자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임사자. 그 우사라고 하는데 현재 이제 우사가 정확하게 뭔지는 좀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판단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판단 유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형태가 나왔는데 제가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보부상 신표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아직 현재로서는 최초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되겠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이제 진주하고 관련된 상무사 상인 조직과 관련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특징적인 것만 한두 가지만 하고 이제 딴 데로 옮기겠습니다. 7번. 저게 해상공국 우사 경상 우도반수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냥 해서로 써난 한문을 써놔도 못 알아볼 판인데 이건 뭐 전서로 내가 더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좀 밑에 거를 보시면서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 좌우에 있는 이 심표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우리 지금 이제 다 여기 선생님들은 뭐 교직에 계시거나 공무원이나 이런 공조직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하나 뭘 만들려고 하면 신분증이나 뭐 하나 만들려면 견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본의 양식을 중앙에서 지방에다 보내준 겁니다.
이게 좌우측에 종이로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도장 찍어라.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옆으로 좀 감독 앞부분을 펼치지 않고 한 중간쯤 펼쳤습니다. 저 도장 가지고 이렇게 찍었다. 예, 그러니까 상무사 임소 반수표를 이렇게 찍은 겁니다. 그리고 자, 벽 쪽에 한번 보시죠. 현판이 보이시죠? 현판에 저 한 앞부분을 보면은 우도소 창설 당시에 저 위에 떼시자 있는 거는 시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예, 당시 임명되었던 도반수 오의장 김우건 뭐 이렇게 쭉쭉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상인일 수도 있지만 상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공조직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전 창설시 반수 박수오, 그 다음에 반원, 반수 누구, 지 누구 덕화, 반수 박엉호 이렇게 써난 이 사람들은 상인들입니다. 예. 그래서 공은 그건 뭡니까? 그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1887년에 84년에 조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조직을 만들고 나니까 우리도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사당 또는 회의소가 필요하다고 해당 건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할 때 그때 요거에 이제 그 돈을 낸 사람들 명부를 적어놓은 거죠. 돈 얼마고 전문 뭐 한양, 조성직, 그 다음에 뭐 바로 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써져 있거나 뭐로 냈다 이런 것이 여기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당 오전인데 이게 약간 20개가 넘는데 제가 전문 한양이라고 하니까 유물 풀면은 좀 위험해서 한양 정도가 요목금 정도 된다. 예,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당 오전이니까 그렇습니다. 당 1전이면 100개가 돼야 되겠죠? 예, 당 2전이면 50개가 돼야 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3년에 나옵니다. 개항 이후에, 대학원 이후에 나오는 거죠. 예, 이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쪽에다 같이 적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부상 심표입니다. 예, 보부상 심표인데 유심히 관찰해 보면 이거 태극기입니다. 예. 그죠? 태극 문양이 안에 있고 바깥에 근곤 감리가 있고 그 사이에 황실보호라고 한문이 써져 있고 태극 문양의 위쪽 부분에 상자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한국협회 당시의 배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게 크기가 실물 크기입니까? 실물이 요거죠. 예, 그거를 그걸 요 확대. 확대해서 출력해서 이게 그 실물로 보이십니까? 여기 실물 걷는데 이거는 요즘 거 걷고 저거 우리 진짜인 거 몰랐어. 저거를 그건 안 받고 이것만 보고서는 그러니까 요게 잘 안 보이셔서 안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있는 요 두 번째 현판은 사실은 그 되게 내용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 사람들이 진주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인드 있죠. 그러니까 물산이 풍부하고 사람 인심 좋고 뭐 살기 좋은 데라는 그런 정서가 있는데 요때 당시에도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산의 중심지고 상업의 직결지고 그런 것들이 앞에 서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상인들한테 우리 같은 상인들한테 이런 해상공국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위계 질서를 만들고 해서 그런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공조직이 필요하다. 공조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죠. 아니, 함께 의논할 수 있는 해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뭐 우여곡절 끝에 했고 그 공로자가 저 뒤에 1명, 2명, 3명, 4명, 5명이 있다라고 해서 딱 끝이 나 있습니다. 일종의 그런 내용의 서문이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순사인 최경우라는 사람이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인데,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번 제가 남명전 할 때 누구죠? 최영경이 하순채 씨거든요. 예. 그 후손들이거나 여 근방에 있는 이제 저 사람 진주 쪽 사람일 것 같아요.
대해 좀 추가적인 조사가 아마 필요한 대목인데 어쨌든 저런 거 뭐 저기서 이방호나 누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밝혀지면 이 진주 상업에 대한 역사가 조금 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상무사 조직이 아까 대한제국과 함께 대한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부상 조직 또는 상인 조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대한제국이 몰락하는 과정에 상무사가 함께 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04년 5년경쯤 되면 이제는 기존의 그 상무사 조직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걸 일제 쪽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조직 중에 하나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동아교진교육계 상업가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온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이제 제가 읽어보니까 자, 수신처가 어디 있냐면 우리 문서 보내면 발신처가 있고 수신처가 있지 않습니까? 발신처는 저 뒤쪽에 있습니다. 동아교진교육계 상업가 부사무 김광희 이홍석이라는 사람 도장 딱 찍었죠. 그게 저 사람들이 발신했고요. 여기 앞부분에 지명서가 앞부분에 경남 진주 지혜 상무자우단 구임급 재상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그 뭐라고 하냐 수신처가 됩니다. 그죠? 저쪽에 있는 고조직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글을 보냈다 하면 그죠? 그래서 이 글 안에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죠. 중앙 조직에 우리가 이런 상무사 조직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보부사항들이 의지할 의지처가 없었는데 다행히 동아교진교육회가 생겨가지고 다시 보부상들이 의지할 의지처가 생겼다 하는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새로 임명된 사람들 이름 적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사용했던 문서라든지 또는 인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내용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말을 안 들은 거죠. 그 유물이 남아 있는 거는 네, 인장을 다 해수를 안 했으니까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선생님들 그 진주성 내에 그 비석거리 영남로에 있는데 비석거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 비석거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많이 떨어져 나가고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현 시점에 지금 진주성에 있는 건데 아마 지금 상태로 계속 두면 이거 아마 다 떨어져 나갈 텐데요. 그래서 한 80년대 때 그 자료 보고 뭐 사진 자료 보고 해서 원문은 다 지금 제가 다 넣었습니다. 예, 다 넣어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이 비석의 주인공인 한규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884년 당시에 경상 우병사로 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는 그랬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자기 형이 한규직이에요. 한규직이 갑신정변 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안이 이제 그 자기 집안의 극으로 해가지고 중앙에 가서 국왕의 가장 최측근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또 특이하게도 계하 쪽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을사조약 당시에 끝까지 반대했던 의정부 대신으로 있었던 인물이 한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드물게 그렇죠. 자기 형님은 보수파로 몰려가지고 죽었는데 계하 쪽에다가 입장을 하고 이제 섰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요 유물을 왜 세웠을까? 그거는 지금 우리 사전 청검록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문서하고 이제는 함께 연결이 되죠. 왜 1884년 당시에 사전 청검록 만들고 상인들이 조직이 정비되고 하는 과정일 때 한규설이 진주 지역에서는 그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1887년에 해당을 건립할 당시에 그 전후해서 상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비석을 세웠단 말입니다. 조선시대 맥락에서 비석 아무나 세우지 못합니다. 그죠? 그 주도자가 의도가 있는데 칠업 부상 아마 소자일 겁니다. 밑에
거기에서 요거를 세웠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진주 주변에 있는 7개 고을에 있는 덩친 장수들이 세웠다 하는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항규수를 기념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사회적인 위세, 지역 내에서의 위세 같은 것들 드러내기 위한 역할로도 이 비석의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한계석 옆에는 어디? 임두에. 이거는 시입니다. 이 좌우에. 시. 시입니다. 사람 이름. 예, 지금 요게, 지금 요게 두 줄, 저게 보면 부호를 안고 진주의 경상 500명을 다스리는 요라는 게 요게 위에 있는데 떨어져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세금을 거두고 뭐 이런 써난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요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저거 읽고 요거 읽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화폐하고 저쪽에도 화폐 나왔으면 화폐를 모아온 거죠, 그죠? 그래서 요 화폐만 봐도 요 시점에 우리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요 대동원전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학계에서는 이거를 그 근대 화폐 이전 단계에 만들어진 상평통보도 아니고 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부터 이제 근대 화폐로 보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2푼 5전 100동화부터 나온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전 동화, 5전 동화, 20전 동화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운용이 됐고요. 이게 대체로 이제 대한제국기 초기 전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지폐들 같은 건 선생님들 하면, 요거는 좀 화폐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보셨는데, 이거는 저도 이번에 전시하면서 처음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요거는 유심히 보면 이게 우리나라 지폐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게 있는 그 사람 얼굴 초상화 있죠?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의 이제 제일은행장인데,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 동전을, 이런 화폐를, 이런 근대 화폐를, 이런 동전 만들고 할 당시만 하더라도 상평통보에서 아까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 있잖아요. 그것을 극복하고 이제 통용이 되려면은 통용에서 쓰는 상평통보하고 서울서 나오는 상평통보의 크기가 다르면 이게 거래할 때, 국제무역으로 거래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 근대화폐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해오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일본이나 또 다른 뭐 제국주 열강들이 이제 경제적인 침탈을 해오지만, 최종적으로는 일본이 이제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식민지 만드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침탈이 직접적이고 결정적일 수 있는데, 화폐권에 대해서 침해를 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902년인가 그 무렵부터 한국 정부를 배제하고 일본 정부하고,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제일은행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계양장과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폐를 통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조선 정부, 대한민국 한국 정부나 또는 거기에 있는 상인들 같은 건 이게 저항을 하게 되겠죠. 예. 그랬지만은 그 반대하고 했지만 결국은 무력에 의해서 그냥 밀려가지고 결국은 이게 통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제가 써놓은 거를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제가 지나갈 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얘기를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건 이제 경남의 창간호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창간호인데, 여기에서 상업 관련된 것만 따서 제가 저 글씨가 안 보여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창간호 요거는 저희가 몇 번 나왔으니까 하는데, 이 상업 관련된 논술에 대한 걸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 앞문장에, 여기 보면은, 상업계 해놨고 총론 개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말하면 총론을, 상업에 대한 사설을 1년에 사설을 쭉 써 나가는데 총수를 쓴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온 앞에 문장은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 상민들은 상업은 쓸모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통적인 조선시대에 뭐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생산하는 사람들, 뭐 농민들이나 또는 공장들이 만들었던 생산물들을 어떻게 사기를 해서 해먹는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식의 유로 상업을 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 아니다 하면서 나온 문장이 그 다음 문장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모를 교육하고 이러는 과정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그 상인 자체의 이득을 위해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것은 맞지만 그렇게 해서 물건이 비싼 지역, 물건이 싼 지역에 있는 물건을 또 부족한 데다가 옮기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 유무상통해서 이익을 주기 때문에 상업도 좋은 역할이다. 이런 식의 글을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상업에 대해서 갖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 조선시대 내내 가지고 있었던 상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을 바꾸기 위한 기사를 전시합니다. 물론 이거는 경남일보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20세기 초, 19세기나 20세기 초에 뭐 다른 신문들도 비슷한 대세 기록들이 나옵니다만 저희는 이제 진주 지역에서 나온 이 최초의 한국인 지방 신문에 그렇게 나온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전시를 한 겁니다. 선생님, 자 여기 보면 1910년 전후에서 보면 사실은 아까 제가 대한제국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동학교진교회 나오고 제국실업회 나오고 이럴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든 중앙에 큰 조직이 있고 그 중앙 조직 속에서 그러니까 관과 연결되고 이렇게 유지되다가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부터는 다 개별적으로 지역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0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그 조직의 성격이 친일 문제도 끼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거는 뭐 이 상업 조직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전 조직이 다 그랬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손병희가 이끌던 그 통합 조직도 나중에는 친일 조직으로 바뀌어가지고 일진에 따로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집단 나눠지고 막 그런 것처럼 이 상업 조직 자체도 그런 식의 문화를 겪었는데 지금 경남일보 이제 뒤쪽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제가 쭉 이렇게 스킵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상무 조직이라고 조합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운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운영이 되고 여기서는 빠졌습니다. 이 조직에서 나온 건 아닌데 1920년대에도 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나온 기록에는 1935년에 시장세 인하 운동이 있고 또 뭐 이때 홍수들이 무너졌던 거를 이렇게 정비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이제 상인들의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상인 조직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연출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저 현판에도 나와 있지만 상무사 건물이 1936년에 홍수가 크게 나거든요. 홍수로 무너졌던 그거를 다시 이제 아까 말했던 저 해당 건물이 아마 그거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건물을 세우는 과정에서 지역에 이제 유명한 상공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진이나 또 문장현, 뭐 구인의 이런 사람, 문장현이나 구인의 이런 사람들은 상무사에 이제 정통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구인에는 이제 젊은 상공인으로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연금을 모아가지고 상무사 건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전시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제 유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접장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조선시대의 방식입니다. 선생님들, 저게 왕조
뭐 임금 나고 하는 거 이제 뭐 보면 인사 같은 거 하면 어떻게 하냐면 산망을 합니다. 요새 말하면 이제 영의정을 뽑는다 하면 세 사람을 추천합니다. 예, 그 중에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한 명 올리면은 왕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네가 하라는데 내가 허수아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명을 올리는 겁니다. 4만. 우리 요즘도 1안, 2안, 4만 올리듯이 올립니다. 그 중에 누구든 찍으면 이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꼭 첫 번째 찍힌 사람을 수망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를 안 찍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망입니다, 망. 근데 이제 접장이라는 거는 회장이라는 말이거든요. 회장을 뽑는데 회원들이 저기 보십시오. 점을 찍었어요. 점을 찍고 27표를 받았던 사람인 이재수 씨가 이 해에 접장이 됩니다. 그 기록이 지금 저기 있는 사진 청금록에 나옵니다. 접장으로.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전시했냐면 상인 조직이 나름의 어떤 뭐랄까 그 민주적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금전 출납부나 수지부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보면 1917년부터 1951년까지에 작성된 금전 출납부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만 1917년, 첫면이 1917년이거든요. 당시에 전 상무조합의 인계금을 우리가 인수받았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시점, 15년, 17년 요 시점부터 해서 한 5년 정도 공백이 있지만 정비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20년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재밌습니다. 요게 이제 시장 사용료 문제인데요. 사용료 문제인데 진주 상무사에서 상민대회를 열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때는 진주시가 진주업이었습니다. 진주업에서 그러니까 시장을 정비한다고 해서 시장에 점포도 정비하고 해놔 놓고는 노점사하고 상인들한테 점포가 있는 사람들한테 시장 사용료를 올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상인들 수도 늘려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요자는 적은데 공급하는 사람들 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급하는 사람들한테 시장 요금을 더 거두니까 상인들 같은 경우는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시장 사용료를 내려달라 하는 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를 여기 적어 놓은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요 시점에는 진주시에서 밤에 장사를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덩을 키는 거죠. 덩 키면 덩 키는 사용료를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철폐해 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상인들의 경제적인 이권 운동 같은 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실행위원들이 쭉 한 20명쯤 되는데 뒤에 상인들이 다 연명을 합니다. 연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죠. 다 같이 가는 거죠. 그죠? 막 흩어지지 말자. 네. 그런 내용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사막장에서는 지금 액자에 있는 사람이 정상민 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초 선생 선친이 되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당대의 큰 부호가